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시기 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이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시자면 어제랑 그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아세요? 다우는 0.86% 올랐고요. S&P는 0.3%,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날 나온 이 고용 지표를 봤더니 엉망이더라고요. 뭐 ADP 고용 지표로 보니까 일자리가 3만 2천 개나 급감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아니, 고용이 나빠지면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 떨어지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장은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이 이상한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라는 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뭘 보냐? 바로 이 고용하고 금리를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용이 너무 좋으면 경기 과열이네. 금리 내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고용이 나빠지면 경기가 식는데 이거 금리 좀 더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오는 걸 오히려 환영하고 있어요. 왜?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지금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7%에서 89%까지 올라갔어요. 뭐 거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시장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뉴스 내용은 AI 제품 판매 목표치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AI 시장이 생각보다 안 팔린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진 거죠. 근데 동시에 엔비디아는 2.1% 올랐어요. 메타는 3.4% 올랐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시장이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AI 진짜 잘하는 애들한테만 돈이 몰리고 애매한 애들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이 새벽 4시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FOMC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미국 중앙은행 고위급들이 모여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회의예요. 1년에 8번 해요. 6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근데 이번 12월 회의가 왜 중요하냐? 이게 올해 마지막 회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년 금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 거의 확실하게 0.25%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사이인데요. 여기에서 0.25%를 내려서 기존 4.25%에서 4.5%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점도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년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점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찍혀 있으면 내년에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죠. 이걸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주가한테 좋은 거죠. 반대로 점들이 위쪽에 많이 찍혀 있으면 금리 인하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신호예요. 이걸 매파라고 하죠. 주가한테는 나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월 의장 이 기자회견이 있어요.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파월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점도표는 숫자지만 파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나리오 1번, 비둘기파로 나오는 경우 파월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기술주 전부 다 폭등을 할 겁니다. 뭐 당일 5에서 7%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잖아요. 특히 이 기술주 같은 애들은 미래 성장 가치로 먹고 사는 애들이라 금리가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거든요. 만약 파월이 중립 발언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 하겠다. 하지만 내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데이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좀 실망하겠죠. 왜? 금리 인하는 하는 건 맞는데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러면 삼성전자는 당일 살짝 오르거나 이 보합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 최악의 상황은 만약 파월이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대참사죠. 기술주 전부 5에서 8% 폭락할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고요.
왜냐면 시장은 이미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니까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겠죠. 자,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번 중립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연준이 지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고용이 나빠지고 있어요. 즉,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신호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특히 서비스 물가가 끈끈하면서 높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는 내리되 내년에는 천천히 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져요. 그래서 FOMC 결과가 나오는 당일 삼성전자는 주가가 위아래에서 3에서 5% 정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파월이 비둘기파로 나오면 10만 8천 원에서 이 11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매파로 나오면 10만 원이 깨지고 9만 5천 원까지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만약 중립으로 나온다면 아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 횡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구글한테 차세대 HBM4 승인을 받았어요. 게다가 2026년 공급 물량 계약까지 전부 다 끝냈고요. 지금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AI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HBM이 없으면 못 돌아가요. 그래서 HBM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거든요. 왜? 엔비디아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엔비디아 승인 못 받으면 HBM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승인을 진작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HBM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거죠.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30%도 안 됩니다. 뭐 참담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11월에 9만 4천 원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뭐 투자자들은 삼성 이거 HBM 경쟁에서 졌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어제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구글한테 HBM4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구글이 왜 중요하냐? 구글도 자체 AI 칩을 만들거든요. 이걸 이 TPU라고 하는데요. 규모로만 보면 얘네가 엔비디아 다음으로 큰 고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HBM4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용량도 더 크고 가격도 더 비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구글 승인받은 게 바로 이 HBM4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첫 번째,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구글은 아무한테나 승인 안 줘요. 테스트 엄청 까다롭게 하거든요. 뭐 성능, 안정성, 수율 전부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통과했다고 하는 건 삼성전자 HBM 품질이 이제 검증이 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물량 계약까지 따냈다는 게 핵심이에요. 구글이 내년에 얼마나 살지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확정 매출이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엔비디아 승인도 시간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승인도 곧 받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엔비디아 승인 뉴스 터지면요. 삼성전자 주가 한 방에 10%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큰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삼성전자 HBM 생산량이 한 달에 17만 장이에요. SK하이닉스는 16만 장이고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생산량에서 1위를 탈환한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공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독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량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 삼성이 따라잡으면 이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그럼 HBM4가 삼성전자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이 증거사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6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예요. 그러니까 HBM만 잘해도 10조 원에서 15조 원을 더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올해 HBM 매출이 3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내년에 3배에서 5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나쁜 얘기도 해야죠. 지금부터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세 가지 큰 리스크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반도체에 100%에서 30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에 1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관세로 1억에서 3억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도 미국에 수출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의 목적이 뭐냐? 미국에 이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 공장 완성될 때까지는 관세 면제해 줄게.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170억 달러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 짓는 중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계속 투자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공장 하나 더 지어라.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투자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원래 한국이나 다른 곳에 투자하려던 돈을 미국에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 인건비가 한국보다 3배에서 4배가 비싸요. 운영 비용도 더 들어가고요. 결국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희망은 있는데요. 트럼프가 말로는 100%, 300%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수입해서 제품 만드는데 관세 때리면 이 회사들의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10에서 25% 정도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 HBM 과열에 대한 부작용. 이게 좀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만 미친 듯이 만들고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뭐 HBM 하나 팔면 일반 D램 10개 파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공장 라인을 HBM 쪽으로 전부 다 돌려놨습니다. 그 결과 뭐가 생겼냐? 이 일반 D램 재고가 C가 말랐어요. 원래 시장에 디램 재고가 이 17주 정도 분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2주 분량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 PC 만드는 회사들이 난리예요. 뭐 디램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러면 우리도 제품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샤오미가 스마트폰 가격 30%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불만이죠. HBM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 가격 좀 내려라. 여기서 문제는 뭐냐? 고객들이 가격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못 올려요. 심지어 가격을 내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HBM으로 이 돈은 많이 버는데 일반 메모리에서 손해보고 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HBM 호황이 계속되겠지만 이 하반기부터는 가격 조정 압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은 당장 오르더라도 내년 중반 이후에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엔비디아 의존도인데요. 삼성전자가 구글 승인받은 건 뭐 엄청난 성과예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구글은 2등 고객이거든요. 진짜 큰 손은 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HBM 못 팔면 시장의 이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50%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승인을 받아야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승인이 계속해서 이 지연되고 있어요. 왜 지연되냐? 엔비디아 요구 수준이 엄청 높거든요. 일단 수율이 90% 이상 나와야 되고 안정성 테스트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불량 터지면 바로 탈락인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엔비디아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니 구글 승인 받은 건 좋은데 엔비디아는 언제 받냐?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다만 이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업계 소식통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요구 수준을 맞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승인 발표가 날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뭐 만약에 엔비디아 승인 뉴스가 터지면 그날 삼성전자 주가는 10%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오래 기다리던 이벤트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다음 주 수요일 새벽 4시 FOMC 결과는 꼭 확인하세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세요. FOMC 결과 보고 다시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FOMC 이후로 진입하세요.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엔비디아 승인 뉴스 매일 체크하세요.
이게 터지는 순간 주가 한 방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저는 더 좋은 내용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